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림책에 그림을 그리거나 웹툰 어시스트 1등으로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는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프리랜서나 다름없는 직업으로 일을 하다 보면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면서 돈을 떼어 먹으려 드는 사람들을 만날 때도 있어요. 큰 금액이 아닌 이상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편이지만 정도가 너무 심하다 싶을 때는 어떻게든 복수를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편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저의 남편과 시어머니가 저를 등쳐먹고 있었다는 것을 얼마 전에야 알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제 인생을 등쳐먹으려던 인간들을 버려주고 지긋지긋한 구속에서 벗어나게 된 사연에 대해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기야, 의사 말 들어보니까 엄마 지금 사경을 헤매신다고 하거든? 병원에 가보고 싶은데 나 혼자 엄마 보러 갈 엄두가 나지 않아서 그래. 그러니까 당신한테 부탁 좀 할게. 나 좀 데리러 빨리 와주라. 나 지금 친구들이랑 술 마시고 있다니까?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랑 술자리 있다고 미리부터 말했잖아. 술은 아직 안 마셨잖아. 그리고 자기도 엄마랑 많이 친하잖아. 요양보호사 중에 자기가 제일 착하고 성실하다고 매일같이 칭찬해주던 사람이 우리 엄마야. 곧 돌아가실지도 모른다고 하는데 얼굴 한번 안 보려는 건 너무하지 않아? 일하다가 오랜만에 가지는 휴식이잖니. 이해 좀 해주라. 그리고 장모님 똥오 좀 치워드리면서 자주 봐와서 아는데 이렇게 쉽게 가실 분 아니셔. 의사가 곧 돌아가실지도 모른다고 말했다니까? 엄마까지 죽으면 이제 나 세상에 혼자인데 그런 상황을 나 혼자 맞이하라는 거야? 부탁이니까 친구들한테 얘기하고 제발 나랑 같이 병원 좀 가자. 요양병원 위치 자기랑 나 있는 곳에서 그렇게 멀지도 않잖아. 응? 아, 진짜 힘들게 하네. 장모님 요양병원에 가셨고 이제는 내 담당도 아니잖아. 그리고 사경 헤매시는 건 이제까지 자주 그랬었고 그 얘기만 이번까지 치면 5번인가 되지 않았나? 매번 같이 가줬으면 됐지. 좀 본격적으로 놀아볼라니까 이 야단이네? 나 정말 힘들어서 그래. 마음이 너무 힘들고 고단해서 제발 부탁 좀 하자. 응? 자기 차 몰고 가면서 술도 안 마신다고 분명 약속했잖아. 아님, 설마 술 마셔놓고 거짓말하는 거야? 에헤이, 아무리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도 그렇지. 사람을 의심하면 쓰나? 알겠어. 알겠으니까 일단 좀 두고 봐. 친구들이랑 얘기 좀 해보고, 그러고 갈지 말지 좀 결정을 하든지 하게. 갈지 말지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오라고. 나 자기랑 결혼한 거 엄마한테 잘해주는 모습에 반해서 그런 거였어.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차갑고 이기적인 사람인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했다고. 솔직히 요양보호사로 일한답시고 일주일에 며칠 일하지도 않고 놀러만 다니는 사람이잖아. 엄마 문제로 20번은 넘게 불렀는데 막상 온 건 5번뿐인 거고. 아, 진짜 시끄럽네. 알겠어, 알겠다고. 이제는 하다 사람 노는 것까지도 잔소리야. 아휴, 세상에 남은 유일한 혈육인 엄마마저 폐암으로 인해 죽음을 맞이하게 되자 저는 정말이지 절망적인 마음에 남편에게 거의 생떼를 쓰다시피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전화를 걸어도 남편은 오질 않았고 결국 저는 혼자 요양병원에 가서 임종을 맞이하는 엄마를 보게 되었는데요. 엄마의 죽음만으로도 가슴이 먹먹해지고 찢어지는 듯 마음이 괴로웠지만 절 기다리고 있는 절망적인 상황은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전화가 되지 않던 남편의 핸드폰으로 얼마 뒤에 연락이 오더니 병원 관계자라는 사람이 충격적인 소식을 들려준 것이었죠. 남편이 차를 몰고 가다가 트럭과 추돌하는 사고가 일어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그이가 병원에 가 있다고 하네요. 저랑 같이 가보셔야 할 것 같아요. 아이고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다니. 우리 장남이 사고라니. 트럭이 웬 말이냔 말이다. 아이고.
진정하세요, 어머님. 그렇잖아도 내가 얘기했잖니. 법사님이 이 집안에 흉흉한 일이 일어난다고 예언하셨는데 끽해야 돈 2천만 원을 아까워하다가 이런 야단이 났구나. 트럭이랑 추돌이 났는데 다리가 다 작살이 났다는 게 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구나. 자세한 건 병원에 가서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님. 사돈 양반은 죽고 우리 집안 장손이 장애인이 되다니. 아이고 세상에. 하늘도 무심하시지. 아픈 사람 돌봐주는 걸 보람으로 느끼던 애한테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이냐. 대답 좀 해보거라. 세상이 대체 왜 이렇게 돌아가는 거냐, 응?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니? 어머님, 진정하세요. 응급실로 가는 중에 얘기 들어봤는데, 그래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세상 일 모르는 거다. 멀쩡하던 사람도 하루아침에 픽픽 쓰러지는 거 모르니? 사돈 양반이 죽고 우리 장손이 갑자기 장애인 될 줄 알았냔 말이다. 너야 그림 그리는 애니까 직장 생활 안 해도 상관없는데 우리 장남은 사회생활을 해야 하는 애가 아니냐. 일단 저랑 이동부터 하시죠. 서방님이랑 동서한테도 다 얘기는 해놨어요. 친구랑 놀면서 술 마신다던 애가 그 시간에 대체 왜 이동을 하고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다. 넌 뭐 아는 거 없니? 사실 엄마가 임종 앞두고 있다고 병원에서 연락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남편한테 와달라고 부탁을 했거든요. 뭐, 그럼 이 야단이 난 게 다 너 때문이라는 거냐? 그이한테도 그렇고 어머님한테도 제가 정말 면목이 없어요. 아이고, 명 정해진 사람 때문에 우리 장남이 다리를 잃게 됐다는 거니? 네가 이 집안을 말아먹으려고 아주 작정을 했구나. 우리 애, 앞날 창창한 우리 장손. 내 아들 철수 어떻게 책임질 거니?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이 일평생 동안 책임지고 꼭 갚을게요. 엄마가 돌아가신 마당에 남편까지 크게 다치고 다리가 하나 아예 날아가는 사고를 겪게 되자 충격은 정말이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날로부터 저는 장애를 얻은 남편은 물론 시어머니에게까지 결코 지워지지 않을 양심의 가책을 품게 되었습니다. 만약 남편을 부르지 않았더라면, 빨리 와달라고 재촉하지 않았더라면 숱한 가정들로 스스로를 괴롭히는 나날이 계속되었죠. 어떤 때는 차라리 시어머니가 저를 막대해 주시는 게 마음이 편할 지경이었습니다. 너 지금 와서 당장 화장실 청소 좀 하거라. 김장도 100포기 정도 한 번에 해둘까 싶은데 그것도 거들고. 네, 어머님. 엄마, 집사람 그림 의뢰 쌓인 게 지금 3건 정도 돼서 바빠. 차라리 내가 가서 도울 테니까 집사람은 좀 쉬게 해줘. 철수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장손이 어디 여자들 하는 부엌일에 나선이만이 하고 있어? 너 다리 잃고 변변한 요양보호사 일도 때려치우게 됐으니 이제 그것밖에 없다며? 이런 사소한 일에는 신경 쓰지 말고 공무원 공부나 열심히 해. 그래도 나 먹고 사는 건 집사람이 돈 벌어와서 그런 거잖아. 게다가 집사람은 그림 그리는 사람이라 손도 아껴 써야 하는 거 몰라? 내가 다리가 날아갔지. 손이 잘린 게 아니잖아. 그 불편한 다리로 여기까지 어떻게 온다는 거니? 화장실 청소는 어떻게 한다는 거고? 철수 너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냐? 여보, 그만해. 어머님, 제가 당장 갈게요. 동생 내외도 있는데 왜 이런 일을 꼭 집사람 시키는지 이해가 안 가서 그래. 내가 그래야 직성이 풀려서 그런다. 됐니? 너 다리 장애 만들었는데 이 정도도 못 부려 먹는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비웃겠구나. 그리고 법사님도 이렇게 해야 업보를 털 수가 있다고 했어. 그러니까 잔소리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따르게나 하거라. 나도 이제 몸 다 회복했고 장애인 된 상황도 적응했어.
엄마가 이럴수록 오히려 내 마음이 더 힘든 걸 왜 이해 못 해줘? 집사람 자꾸 괴롭히면서 이 문제를 상기시키는 것 좀 그만해. 자꾸 양심의 가책 건들지 말라고. 자기, 나 위해서 걱정해주는 건 고마운데 어머님이랑 너무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당신한테 괜히 심술 부리는 걸 참으라고? 김장이며 화장실 청소를 당신만 해야 한다는 법이 정해진 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업보니 뭐니 하면서 대놓고 당신 괴롭히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참아? 이래야 내 마음이 편해서 그래. 차라리 어머님처럼 대놓고 말해주니까 오히려 좋다. 아버님도 그렇고 자기며 서방님까지. 사람들이 착해서 그런지 오히려 나 원망 안 하고 배려해주고 있잖아. 이런 상황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죄책감 덜려면 차라리 일하는 게 좋아. 어머님 화장실 청소 도와드리고 김장까지 거 하면 되는 거지. 나 공무원 공부 시작하고부터 당신 여기저기서 일 계속 늘리고 있잖아. 웹툰 채색에 그림책 검수며 하는 일 한두 개가 아닌 것 같던데? 잠까지 쪼개가며 고생해놓고 엄마한테까지 휘둘릴 필요 없다니까? 그것도 내가 좋아해서 하는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자기도 필요한 일 있으면 나 편하게 부려먹고. 이미 충분히 고생하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그래? 그래도 고마워. 덕분에 한편으로는 숨통이 트이는 것도 맞으니까. 내가 왜 고마운데? 고생하는 건 당신인데. 나 원망 안 하고. 그렇게 노는 거 좋아하던 사람이 친구들하고 만남도 죄다 끊었잖아. 사고 난 거 핑계로 놀러 다닐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으니까 너무 고맙지. 사고가 난 이후에도 절 원망하지 않고 성숙한 모습을 보이며 미래까지 준비하는 남편. 장애를 갖게 되었지만 이로 인한 불편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헌신해야겠다. 매일같이 다짐하는 저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러한 다짐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시모의 무리한 요구는 나날이 수위를 높여가고 있어 점점 감당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었는데요. 나 내일 집 비울 테니까 와서 집이며 화장실이며 청소도 좀 해놓거라. 명절이라고 둘째도 올 텐데 집을 한번 대청소를 해야겠다 싶어서 그런다. 네, 어머님. 조만간 제가 방문을 한번 할게요. 제가 지금은 지방에 잠시 출장 온 상태라서요. 프리랜서라는 애가 출장은 무슨 출장이니? 계약건 때문에 담당자랑 얘기도 할 겸 취재도 할 겸 지방 내려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틀 정도 있다가 집에 가려고 마음 먹고 있었어요. 아니, 그럼 우리 철수 돌보는 건 누가 한단 말이니? 너 이러고 있는 동안 철수가 혼자서 낑낑거리면서 밥도 차려 먹어야 한다는 거냐? 그이 친구들도 집에 놀러 온다고 했고 음식이야 배달로 시켜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별 문제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네가 기본이 안 되어 있다는 거다. 법사님께서 액땜하라고 할 때도 돈 아깝다고 안 보태더니 이 난리를 겪은 거 아니냐. 시모 말 좀 들으라고 사정사정을 해도 쳐듣지도 않고 또 누구 다리가 하나 절단 나야만 말을 들을 거니?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마리 씨가 된다잖아요. 네가 지금 시모한테 말 트집을 잡는 거냐. 마리 씨가 되고 자시고 간에 네 태도부터 바로잡으라는 얘기다. 태도부터. 너야 집 떠나서 혼자 여기저기 여행 온 기분 내면 좋겠지. 퍽이나 즐겁겠지. 그런데 우리 철수는 다리 하나 날아가서 제대로 걸어 다니지도 못하는데 여행을 즐길 마음이 생기디. 그이도 저 며칠 더 있는 거에 동의했어요, 어머님. 제가 오히려 일찍 가면 친구들이랑 오래간만에 만나는 것도 지장 생길 테고요. 집 어질러도 되니까 편하게 쉬라고 말해두고 와서 그이가 정말 좋아했는데요. 내가 너였으면 다리 다친 애가 걱정돼서라도 어떻게든 짬내서 들여다봤겠다. 아님
출장인지 뭔지 후딱 처리하고 일찍 돌아갔겠지. 하여튼 넌 왜 이렇게 애가 이기적인지 모르겠구나. 청소고 나발이고 다 때려치우거라. 됐으니까 나 혼자 하다가 앓고 죽고 말지. 죄송해요, 어머님. 뭐 너도 돈 벌려고 하는 거니까 내가 어느 정도는 이해한다. 하지만 돈이든 사람이든 다 때가 있는 법이야. 그리고 자리를 비우거나 못하게 되면 말로만 때우지 말고 성의를 보여야 하는 법이고. 내 마침 코트가 하나 필요한 것 같은데 선물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용돈 좀 붙여보든지. 그렇잖아도 어머님 생일 곧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럼 그것까지 묶어서 선물로 드리면 될까요?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니? 생일 선물은 생일 선물이고 성의를 보이는 건 성의를 보이는 거지. 그걸 왜 묶음으로 처리하고 있어? 넌 나랑 철수합이. 나중에 죽고 나면 세트로 제사상 차릴 거니? 나날이 수위를 더해가는 시모의 무리한 요구 때문에 저는 점점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데요. 그래도 남편에게 제가 잘해야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은 들었습니다. 다리를 잃고도 절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던 남편을 아무리 친구들이랑 있다고 하지만 내버려 두는 게 마음이 좋지 않아 출장을 얼른 끝내고 집에 돌아갔죠. 늦은 저녁 도착한 집에서는 술 냄새가 풀풀 풍기고 있었는데요. 공무원 시험을 치러 합격하겠다던 남편은 오랜만에 마신 술로 인사불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널브러져 있던 남편을 깨워 침대에 눕히려고 하던 저는 이상한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죠. 자기, 일어나서 침대에서 자야지. 여기서 자면 입 돌아가. 일어나자, 응? 미안해. 내가 엄마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어. 나도 내가 나쁜 놈인 거 알고 있다고. 어휴, 술 냄새. 뭐 이렇게 술을 많이 마셨어. 일어나기나 해. 들어가서 자. 양말도 벗고, 응? 너 속여서 미안해. 근데 나도 살아야 할 거 아냐. 솔직히 나도 내가 공부 머리 없는 거 알거든? 나도 그냥 편하게 이렇게 살고 싶다고.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날 속이다니? 내가 진짜 평생 미안해 하면서 살게. 엄마도 때가 되면 멈출 거라고 했으니까. 그때까지만 참자. 알겠지? 술에 취해 영문 모를 소리를 뱉어대던 남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려던 저였지만 그 말들이 계속 맴돌아 결국 몰래 핸드폰을 확인해 보기로 했는데요. 남편과 시모의 대화를 살펴보던 저는 충격적인 진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추악한 진실이 담겨 있는 대화였습니다. 너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니? 내가 여기서 더 나쁜 시모 노릇 했다가는 애가 아예 엇나갈까봐 걱정이구나. 덕분에 나는 착한 남편 노릇하고 있잖아. 솔직히 나는 엄마가 그냥 이대로 평생 악역해주면 좋겠는데? 엄마가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닌데 네 앞가림은 네가 알아서 해야지. 너 공무원 시험 공부는 어떻게 할 거냐? 어차피 그것도 뭐 명분이 그렇다는 거고 진지하게 하는 건 아닌 거 알잖아. 나는 그냥 이대로 평생 부양받으면서 마누라한테 얻어먹고 살고 싶네. 이거사 네 뒷날 생각해서라도 지원받을 수 있을 때 살 기반을 장만해 둬야지. 지금 가뜩이나 대출까지 내서 법사님한테 굿한 마당인데 너라도 돈을 벌어야 할 거 아니냐. 엄마도 그렇고 네 아빠도 그렇고 이제 늙어 일도 못하는 처지 아니냐. 그리고 빨리 애도 낳고 그래야 나중에 네 마누라가 눈치채더라도 그냥 넘어갈 건덕지가 생길 거 아냐. 에이, 엄마랑 나랑만 입 다물고 있으면 누가 알겠어? 하여튼 너 앞으로 술은 절대로 마시지 마라. 알겠니? 음주운전 한 번도 이 엄마 속이 터질 판이었는데 두 번째에 기어코 다리가 날아갔잖니. 앞으로 또 술로 인해서 큰 사고 날까봐 이 엄마가 걱정이 돼서 그래. 아니, 그러니까 술 마신다고 별일 있거나 할 게 뭐 있겠냐고. 집사람이 뭐
내가 술집년 만나러 가다가 사고 났다는 거 알 일이 있겠어? 엄마만 입 다물고 있으면 아무도 몰라. 심지어 아빠랑 친구들이며 동생까지도 내가 마누라 보러 가다가 사고 난 줄 알고 있는데? 하여튼 너 앞으로 착한 남편으로도 유통기한 정해져 있다는 거 염두에 둬라. 얼른 애를 낳든지 하고 공무원 시험도 열심히 해서 합격 꼭 하고. 엄마, 나 머리 안 좋은 거 알잖아. 공부 싫어하는 것도 알고 있고, 요양보호사 시험만 해도 머리 터질 것 같았는데, 내 주제에 뭔 공무원 시험이야. 그러지 말고 집사람한테 돈 뜯어서 내 명의로 된 카페나 하나 차리는 게 맞지 않을까? 카페는 걔가 차려주기라도 한다든 그럴 돈이라도 있고. 집사람 엄마 죽고 나서 사망보험금이며 뭐 이래저래 들어온 돈 있는 걸로 아는데? 그림 그리면서 돈도 나름대로 잘 벌고 있고. 걔가 돈 제 법 버는 줄은 몰랐구나. 그러니까 앞으로도 엄마가 힘을 좀 써달라고. 집사람 적당히 구박하면서 양심 긁으면서 카페 좀 차려주게 해보란 말이야. 난 그냥 편하게 앉아서 돈 벌고 싶은 사람이니까. 남편과 시모가 나누는 대화를 보니 아주 기가 막혔죠. 남편을 재촉한 바람에 사고가 나고 장애를 얻었다고 생각했었고, 그것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왔었던 저였거든요. 하지만 실상은 남편이 술집 여자를 만나러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트럭과 추돌 사고가 나서 다리가 작살났었던 것이었죠. 이 사실을 제게 알리기는커녕 오히려 숨기고 사람을 이용해 먹으려던 시모와 남편. 저는 둘이 나눈 대화를 캡처하는 한편 더 확실한 증거들을 갖추어 깔끔하게 갈라서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더는 그들을 부양할 이유가 없어졌죠. 저는 적절한 폭로의 순간이 찾아오길 기다렸습니다. 곧 다가올 명절이 좋은 시기라고 생각했고, 그동안 저는 제게 조금이라도 이득이 될 수 있을 방향으로 이혼하기 위해 변호사도 알아보는 등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명절이라고 모이니 좋구나. 그래, 이게 세상 살아가는 낙이지. 하지만 딱 하나가 더 있으면 좋을 텐데. 에이 엄마, 내 다리 얘기는 언제까지 할 거야? 명절에 가족들 다 모인 날까지 그런 얘기를 해야 해? 그게 아니다. 네 다리 하나 날아간 거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아이가 있으면 좋겠다는 거다. 아이요? 너랑 우리 철수 결혼한 지도 벌써 3년은 넘었다. 남들 손주 손녀를 몇이나 낳았을 시간에 아직 애 하나 없는 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 저는 아직 애를 가질 마음이 없네요. 뭐? 일하느라 제가 많이 바쁘잖아요. 그리고 그이도 아직 공무원 시험 합격한 것도 아니고, 백수나 다름없는 상황이고. 너 뭐라고 했니, 백수? 집사람이 먼 길 오느라 좀 피곤해서 그런가 봐. 신경 쓰지 마 엄마. 그래. 내가 그렇잖아도 부를 때마다 별의별 핑계를 다 대서 얼굴 보기가 힘들었었지. 너 잘 왔다. 아가온 김에 화장실 청소 좀 하거라. 하수구에 있는 머리카락도 다 제거하고 락스 뿌려서 빡빡 살균 청소해. 알겠니? 네, 어머님. 자기야. 어머님이 화장실 청소하래. 얼른 가서 머리칼 제거하고 락스 뿌리고. 다리 하나 없어도 잘할 수 있지? 인연이 진짜 미쳤나. 감히 귀한 장손한테. 그것도 시험이 보는 앞에서 청소를 시켜? 다리 불편한 애 시키지 말고 네가 직접 해. 이 미친년아. 왜 그래 엄마? 언성 높이지 마. 지금 집사람이 많이 예민한 상황이라 그래. 예민하긴 뭐가 예민하다는 거냐. 다리 잃은 너나 귀한 장손 다쳐서 맘고생 중인 내 마음을 알면 감히 지가 예민할 수가 있니? 너 당장 화장실 가서 다 치워놓거라. 당장 청소해. 혀로 핥아도 될 정도로 변기 깔끔하게 해라. 청소 다 끝나면 니년 할게 할 거니까 빨리. 아들 시키지 말고 네가 직접. 니나 직접 하세요. 미친년아. 뭐 미친년.
너 지금 시모한테 뭐라고 했니 미친년? 이게 대낮부터 술을 처먹었나? 시모한테 미친년. 왜 더 욕해줄까? 미친년아. 이 사람 같지도 않은 년아. 저는 소리를 질렀고 명절이라 모인 사람들의 시선이 죄다 쏠렸습니다. 남편은 왜 이러나 하는 표정이었고 시모는 황당한 듯 헛웃음을 흘려대더군요. 그 얼굴을 뭉개지게 하기 위해 저를 속여왔었던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죄다 폭로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시모와 남편의 얼굴은 분칠이라도 한 것처럼 새하얗게 질리더군요. 이 미친년 미친놈아, 너희가 그러고도 사람이니? 아내 엄마 죽은 날에 다른 여자 만나러 간 놈이나 그런 놈도 지 새끼라고 장애인 된 뒷감당을 며느리한테 시키려는 년이나. 할 말 있으면 해봐. 여보. 미안해. 난 정말 이러고 싶지 않았고, 당신한테 미안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 당신이 알면 이혼할 것 같다고 해서 나도 어쩔 수 없었다고. 그걸 말이라고 해? 차라리 잘 됐다. 쓰레기 같은 인간. 이제 양심의 가책 없이 버려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공무원 시험 칠 마음도 없고 나한테 빌붙을 생각만 하는 너라는 놈팡이. 나도 이제 필요 없어. 예, 아가, 제발 다시 생각해 보렴. 철수는 정말 속이고 싶지 않아 했고, 너한테 미안하다고 그랬었던 애다. 그런 애를 꼬드긴 날 탓하렴. 응? 내가 왜 대기하라는 대로 해야 하는데? 음주 운전하다가 장애 얻은 아들이라도 아주 이뻐 죽겠지? 그럼 대기 평생 키워. 여보, 정말 내가 이렇게 무릎 꿇고 빌게. 사람들 앞에서 장씨 집안 장손이 이렇게 빈다. 응? 한 번만 용서해주라. 내가 정말 앞으로는 이런 일 절대로 없게 할게. 술도 안 마실 거고. 당신이 하라는 대로 정말 다 할게.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니? 아이고, 법사인가 그 인간이 액땜 구슬하면 다 잘 풀린다고 해서 3천만 원이나 대출로 갖다 바친 마당이다. 그런데 대체 무슨 난리냔 말이다. 아이고, 내 팔자야. 점쟁이가 이런 일까지는 예측을 못했나 봐? 하여튼 기생충이나 다름없는 당신들 더는 부양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동안 줬었던 것들 다 토해내게 할 테니까 그런 줄이나 아셔. 여보, 내가 정말 미안하다고 하잖아. 이거 다 엄마가 시킨 거라고. 며느라가 네가 이러면 안 된다. 우리 아들 딸이가 어쩌다 이렇게 됐는데. 네가 정말로 철수한테 잘했거나 진즉에 애를 가졌으면 애가 술을 마시러 가지도 않았잖니. 내가 법사님한테 그간 갖다 바친 돈만 1억이 넘는다. 그거 절반이라도 메꾸고 가거라. 응? 말하는 꼬락서니 보니까 정신 차리는 건 이번 생엔 불가능한 모양이네. 계속 그렇게 본인들 잘못 곱씹으면서 평생 후회하면서 살아. 수고. 여보, 며느라가 명절에 숱한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두 모자의 추악한 진실을 폭로한 저는 미련 없이 자리를 떴고 일사천리로 이혼까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 덕에 편하게 호의호식하던 남편은 졸지에 가진 것도 의지할 구석도 하나 없는 백수신세가 되었고 대출까지 내며 미신을 추종하던 시모는 그런 남편을 부양할 수조차도 없게 됐습니다. 이 일련의 사건을 알게 된 시아버지는 큰 충격을 받아 알아눕게 되었고 서방님은 괜히 돈으로 얽히기 싫어 아예 연을 끊었다는 것까지가 제가 듣게 된 마지막 소식이었는데요. 본인들의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뿐이니 저로선 불쌍한 마음이 요만큼도 들지 않네요. 기생충 같던 두 모자에게서 벗어나 자유를 찾게 되기까지의 사연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양심의 가책을 못 느껴 출장에서 일찍 돌아오지 않았더라면 이 사실을 죽을 때까지도 모른 채 고생만 했을지도 모를 일이었죠. 이런 이야기를 들은 주변 사람들도 너무 다행이라며 모질게 고생한 저를 위로해주고 있어요. 사연 들으시는 분들께서도 그간의 고생을 불쌍히 생각해 주시고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해주시면 너무 힘이 될 것 같네요.
마지막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